오늘은 제가 화면 설계를 이제 스케치를 할 거예요. 근데 스케치를 이제 프로그램을 좀 써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샘플로 앞에 다른 수강생 분이 올려놨던 간단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획서라 할까요? 그거를 보고 제가 똑같이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 만들다 보면은 이제 이 카카오 오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아이콘, 이런 위젯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다 쓰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아, 이건 이렇게 쓰는구나. 아, 요렇게 만들구나. 아, 이거 링크를 클릭하니까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하구나 해서 저랑 일단 수업 때는 제가 메인 화면을 같이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이 밑에 보면 이제 로그인하면 뭐 또 회원가입하면, 그리고 이거 똑같은 템플릿을 어떻게 재사용하는지를 간단하게 보면은 메인 화면만 저랑 같이 만들어 보셔도 금방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해당 모양을 드래그해서 캔버스에 올리면 되거든요. 쉽죠? 그러니까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건 맞는데 추가적인 우리가 위젯이나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그런 위젯들을 가져다가 아이콘들을 써서 내가 구성하고 싶은 어떤 화면에 대한 그런 설계 부분을 간단히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샘플을 따라 만들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이해도가 조금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그럼 두 번째는 제가 뭐를 주문할 거냐면은 각자 개인 프로젝트 때 진행할 화면 설계를 기획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다른 반에서 했던 참고 샘플들도 제가 좀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아마 각각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를 할 건데 중간중간마다 나는 어떤 서비스, 어떤 화면 한번 구성을 해볼 건지 다른 사이트도 한번 벤치마킹을 조금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걸 좀 권해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기본적인 화면 설계를 하는데 너무 퀄리티가 높은 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 너무 또 낮아도 좀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다른 외부 사이트에 있는 이제 사이트를 복사를 해서 이제 코드를 좀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이제 HTML이랑 CSS랑 이 자바스크립트 엄청 많이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화면 설계는 일단 HTML이랑 CSS 위주로 설계를 하되 나중에 실제 구현을 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자바스크립트가 은연중 쓰고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일단은 개인 프로젝트는 제가 기본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그러니까 다 하고 나서 개인 프로젝트 시켜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나중에 교재를 받으시겠지만 이 책으로도 좀 보기에 조금 내용이 없는 부분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다른 부교재를 제가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jQuery를 한다든지 했을 때 특정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예제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른 부교재를 통해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참고 조금 하시면 돼. 아시겠죠? 일단은 뭐를 먼저 해볼 거냐면은 제가 봅시다. 화면 설계 및 구현에다가 제가 파일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샘플인데요. 요거 화면 설계 포트볼 김준우 수강생 분이 하신 내용인데 일단 간단해서 일단 제가 이걸로 수업 자료로 쓰고 있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시면 대략적으로
그래서 오늘 저랑 할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유스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유스 케이스라고 여기 하면 불 좀 끌게요. 자, 일단 그 개요를 설명을 일단 다 드리고요. 그리고 순서는 제가 카카오 오븐을 먼저 해서 기획서 작성하는 거 한번 하고, 그리고 제가 draw.io라는 사이트에서 해당 유스케이스 작성하는 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유스케이스를 보시면은 영어로는 use 그 사용하는 거고요. 케이스는 예라고 들면 될까요? 뭐 하나의 예, 이 사용하는 하나의 또 다른 사용하는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경우, 각각의 경우, 샘플. 자, 보시면은 여기 북 놀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 이제 서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토어라고 해야 되나요? 쇼핑몰, 책을 사고 파는 책 서점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이제 한번 구성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를 봤더니 일단 비회원이 있고요. 비회원이, 그리고 회원이 있고, 회원이, 그리고 이렇게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 자, 그러면 자, 비회원이라고 하는 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회원 가입을 안 한 분은 이제 비회원이잖아요. 그럼 비회원이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인 공지사항, 뭐 조회라든지, 뭐 자유 게시판을 조회를 한다든지, 책 리스트를 조회를 한다든지, 뭐 책 리뷰를 조회를 한다든지. 자, 다 보시면은 다 조회밖에 없고 뭔가를 작성하는 건 없죠. 여러분 GitHub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분들의 GitHub 들어가시면은 조회라든지 다운로드는 받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수정 또는 작성, 변경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회원이라는 부분은 이 경우는 그 비회원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전부 다 할 수가 있고, 플러스 추가로 더 뭐를 할 수 있냐면 뭐 책 리스트를 등록을 한다든지, 뭐 자유 게시판에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책 리뷰를 글을 쓴다든지. 보통 책 리스트는 등록은 뭐 보통 이제 업체라든지 관리자가 등록을 하는데, 회원이 등록을 한다는 거 보니까 뭐 약간 뭐 중고 서적도 뭐 중고 거래를 하는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말은 없지만. 그리고 이 회원이라는 거는 각각의 이유스,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 이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로그인을 해야 각각을 등록을 하거나 글쓰기를 하거나 리뷰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자, 그리고 밑에 가보니까 간단하게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비회원 그리고 회원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기능에 대해서 당연히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유스케이스라는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내가 만들려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기능을 할 건지, 주체가 뭔지, 그 서비스의 기능이 뭔지를 이걸 유스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 때, 설계를 하거나 기획을 하실 때 지금처럼 이 유스케이스라는 걸 통해서 전반적인 이제 개요를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밑그림은 뭐 비회원, 회원, 관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이 멤버 이 각각의 그 회원, 비회원, 그리고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를 그 그림으로 도식화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내가 뭔가를 개발할 때 하나의 맵, 지도, 전반적인 개요소가 됩니다. 개요소가. 그 책에도 보면 앞에 목차나 차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 목차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디테일한 내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시는, 개발하려고 하시는 그 웹이든 모바일이든 해당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그 기능에 관련된 개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뭘 할 건지를 알아야 여기서 이제 개발 코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냅다 코딩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뭐를 만들려면 준비,
그러니까 설계, 기획이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스케이스를 만드는 거는 제가 일단 카카오 오븐 한 다음 다시 이것도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3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이제 메인 로그인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이제 조금 축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분은 이제 크게 섹션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진한 이 회색, 약간 검정에 가까운 회색 부분에 헤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내비게이션 바라고 해서 메뉴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바디 부분이라고 해서 해당 내용을 이제 작성하는 이 3가지 영역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해당하는 이제 위젯, 그림 이런 아이콘들은 제가 이제 오븐으로 작성을 할 거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금방 드래그 갖고 와서 이렇게 입력만 하면 되거든요. 금방 이거 만듭니다. 그래서 이 메인 화면이구나. 로그인을 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키 아이콘이 있고 거기에 로그인을 하거나 회원가입하는 그런 메뉴가 있구나, 뭐 드롭다운 메뉴가 있구나, 뭐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뭐 공지사항이 올라온다거나 뭐 자유 게시판, 뭐 책 리뷰, 뭐 이렇게 리스트. 그래서 좀 간단한 기본 베이직으로 일단 구성을 했다라는 점. 그러면 이 로그인 하기 이전에 이 화면을 잘 보시면 기본적인 틀은 보이십니까? 크게 카테고리 헤더 부분, 왼쪽에 내비게이션 부분, 가운데 바디 부분. 그럼 이제 4페이지를 가보실까요? 4페이지. 방금 제가 말한 여기 헤더 부분, 여기 내비게이션 부분, 중간에 바디 부분. 이 큰 카테고리는 이 템플릿이 공통된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화면을 구성을 할 때 이제 베이스가 되는 레이아웃을 이제 우리가 공통 레이아웃 또는 베이스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공통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변경된 것들을 이제 적용을 시키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뭐 이분은 중간에 뭐 이미지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입력 창 등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유저네임이랑 뭐 패스워드를 이제 입력해서 이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백엔드에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화면 설계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백엔드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해당 유저네임이나 뭐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뭐 자바스크립트로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면 뭐 유저네임 이름에 뭐 특수 문자라든지 공백이라든지 이런 게 이상 엄한 게 들어가면 뭐 다시 뭐 입력해 달라. 뭐 패스워드가 입력이 안 됐으면 뭐 패스워드 입력해 달라.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뭐 자바스크립트로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백엔드로도 자바로도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 화면에 구성하는 개요만 좀 잘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인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고 다른 외부의 이제 템플릿들을 가져다가 쓰다 보면은 이게 완성이 조금 되어 있다 보니까 입력 창을 이거를 처리하는 로직이 자바스크립트로 처리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자바스크립트로 조금 궁금하거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차차 이걸 배울 거거든요. 차차. 그리고 자 5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이제 회원가입 창인데 계속 기본적인 헤더, 내비게이션 바디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 하나의 회원가입 창처럼 뭐 모달 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정 이제 뭐 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정 창을 하나 추가를 해서 여기 뭐 회원가입 입력하는 하나의 화면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나 뭐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여기 사인업 이제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 이제 뭐 여부가 되겠죠. 뭐 아이디가 중복되는지 뭐 유효성 검사라든지 이거는 DB가 연동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덤입니다. 덤이. 그러니까 아무런 멍텅구리 버튼이라고 하죠. 기능이 아직은 없는 눌러도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도 그거를 처리하는 핸들러 함수가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면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업을 눌렸을 때 뭐 회원가입 성공했다는 이 메시지가 창이 뜨게 한다든지, 또 중복 확인을 눌렸을 때 또 메시지 창이 중복된 아이디입니다. 또는 가입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그렇게 창을 띄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로그인 이전이랑 거의 다 똑같은데 달라진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키 부분이 이제 사람 프로필 아이콘으로 변경이 되었고, 여기 드롭다운 메뉴에 항목 등이 조금 변경된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로그인 전에는 뭐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메뉴가 있었다면 지금은 수정을 한다거나 뭐 로그아웃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탈 때 여기 메뉴에 내용이 좀 변경된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기본 화면을 구성을 하는데 보시면 다 똑같은 여기만 바뀌었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죠? 그럼 저랑 메인 로그인 이전을 만들게 된다면 나머지는 거의 좀 복붙을 해서 이 가운데 바디 부분만 조금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이제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이 있고 똑같은 이제 각각의 세 가지 영역이 있고요. 똑같이 본문 바디 영역에 해당하는 게시판이 하나가 이제 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리스트는 뭐 아직 우리가 뭐 DB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는 뭐 이것도 약간 더미죠. 더미로 보시면 되고요. 뭐 페이징을 처리한다든지 뭐 글쓰기 버튼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뭐 이전 페이지, 이후 페이지, 뭐 페이지 개수가 10개 또는 뭐 5개 뭐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죠. 따라서 이게 변경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각 이제 해당 테이블에 컬럼들이 나와 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DB도 배우고 우리가 JSP에서 게시판을 구성할 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바를 수업을 끝나고 개인 프로젝트를 하실 때 제가 샘플로 제가 그 스윙이랑 DB랑 연동이 된 그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제가 샘플로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똑같이 DB 연동해서 그 자바 버전으로 게시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자바 버전으로 이거 싹 다 만들 수 있어요. 전부 다. 뭐 어쨌든 그런 것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뭐 QR 코드라든지 이거는 카카오 오븐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URL 주소가 있으면 그 해당 본인들이 작업한 프로젝트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랑 이거 똑같이 이거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은 그 만든 내용을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있죠. 그거를 똑같이 만들어서 저한테 그 비밀 댓글로 그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카카오 오븐에서 작업한 거 있죠. 그거를 캡처해서 그 캡처된 이미지를 여러분 각자 자기 자리에 PPT가 있나요? 없으면은 네이버 오피스에 들어가시면은 해당 그 PPT 작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붙여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은 사실 원래 링크만 받아도 되는데 이게 저희가 그 이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류 문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뭐 했는지에 대한 서류를 저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링크로 받으면 안 되고 서류로 받아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 그래서 뭐 조금 귀찮더라도 그건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저랑 샘플용 요거는 제출용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프로젝트는 링크만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일단 순서는 이거를 먼저 저랑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면 특성상 이걸 옆에 잠시 이렇게 놔두고 저는 이렇게 보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적당하게 화면을 좀 이동을 시켜서 같이 만들어 봅시다. 자, 검색을 뭘 해보냐면 자, 카카오 오븐 이렇게 쳐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더 안 보이네. 자, 들어오셨으면 자
아마 거의 대부분 처음 하실 것 같은데 이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가입 다 하셨죠? 그러게 뭐 어렵지 않게 가입 다 하셨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로그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뭐 프로젝트 대시보드가 나오게 되면 여기 파란색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 있습니까? 요거 눌려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뭐 이름은 뭐 샘플 북 마켓 이렇게 화면 설계. 이름은 꼭 따라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참고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날짜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상세 내용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기입해 달라고 했는데 뭐 지금은 뭐 일단은 뭐 메인 화면, 뭐 로그인 화면, 회원 가입 화면, 그리고 뭐 게시판 뭐 등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겠지만 일단 1200 픽셀 PC 버전으로 기본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로그인 없이 보기고 허용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뭐 구성을 보시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뭐 PPT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간단한 거니까 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얘를 보고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면서 이 프로그램에 조금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개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좀 더 손에 익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지금 화면 자체가 지금 제가 조금 일단 잘 보이시죠? 일단 이미지 오케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여기는 그냥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연필로 연습장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그림을 그렸으니까 그 밑그림은 제가 누른다고 해서 특정 기능이 동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우리가 A링크처럼 특정 링크를 클릭하면 제가 연결된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정 기능들도 있으니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단에 일단 헤더 부분을 좀 색깔을 하나 지정을 해서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성을 볼까요? 상단에 프로젝트, 페이지, 편집, 정렬, 기본적인 메뉴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플레이를 옆에 하살표 눌러보시면 QR코드나 URL로 작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전, 언두, 그리고 이제 두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저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요소,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위젯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제가 보겠습니다. 전부 다 사용은 안 하지만은 뭐 일단 지금 만들기 위한 요소들만 몇 가지 일단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콘들 이렇게 몇 가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뭐 이미지는 뭐 본인들이 뭐 업로드한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전 보관함이 없네요. 그래서 요소와 아이콘, 이미지 요 세 가지 이 샘플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헤더 부분은 제가 뭐 일단 화면상이니까 이런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래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이 캔버스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캔버스에 이제 뭐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그 미니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개요라고 보셔도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사각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색깔은 이 개체, 사각형 개체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좀 친숙한 인터페이스죠. 그렇죠.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이 A라고 되어 있는 글자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페인트처럼 붓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음영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일단 뭐 비슷하게 한 이 정도 색깔을 넣겠습니다. 뭐 RGB 코드는 9494로 되어 있는데 뭐 레드, 그린, 블루, 나중에 뭐 A 투명도까지 치면 뭐 매개 변수가 4개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매개 변수가 3개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드까지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 보시면 개체를 보면 선택하시면 이 크게 늘릴 수가 있죠. 그럼 늘려볼까요? 이렇게 뭐 늘려도 되고요. 아니면 어디 갔죠? 이 크기에 보시면요. 이 크기에 요거 수치를 지정을 하게 되면 가로가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1200 찍어볼까요? 이렇게 1200을 제가 한번 찍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딱 맞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방금 제가 여기 가로에 대한 이 수치를 제가 변경해서 이렇게 딱 맞춰서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상단에 어떤 뭐 책 아이콘 같은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아이콘에 가서 뭐 스크롤을 내려셔도 되는데 뭐 일단 제가 한번 북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북 있는가? 북이 비슷한 게 여기 있죠. 요거. 그럼 이거를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크기가 좀 더 크다고 싶으면 이렇게 좀 줄여서 뭐 이 정도. 크기나 위치는 개인 취향입니다. 적당히 보시고 이렇게. 그리고 뭐 이게 모두 여기 저장하기가 있잖아요. 여기 저장하기를 한번 눌려 보시면 얘가 알아서 이제 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웹 브라우저에서 지금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리고 텍스트에 북 널리지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위젯이 오른쪽에 요소를 눌려서요. 저는 이제 뭐 헤딩을 하셔도 되고 뭐 텍스트를 해도 되는데 뭐 헤딩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거의 PPT랑 거의 비슷하죠. 그럼 제가 이거를 안에 개체를 더블 클릭을 해서 해당 텍스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뭐 북 그다음에 널리지라고 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그냥 뭐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 똑같이 일단. 그리고 위치도 이렇게 글자 크기는 여기 보시면 여기 크기를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적당히 본인이 원하는 크기 이렇게 조절하시고 그리고 이 글자를 감싸고 있는 이 컴포넌트 개체를 뭐 이렇게 적당히 줄여주시고 그래서 여기 위치를 맞춰보면 알아서 그런 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각각 맞출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뭐 글자 색도 여기 보시면 변경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흰색 이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 됐습니까? 이렇게. 자, 어때요? 어려워요? 그렇게 아직 어렵진 않죠? 간단하죠? 마치 뭐 PPT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포토샵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기 언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더블 클릭을 해서 뭐 메인 화면에서 일단 저는 일단 공통이라고 할게요. 공통 이렇게 메인 화면 공통 이렇게. 사실은 제가 공통으로 사용할 거를 지금 그 영역으로 치면 헤더만 지금 만들었잖아요. 왼쪽 사이드 이제 내비게이션 메뉴도 한번 만들 거고요. 바디는 그냥 흰색으로만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세로 방향으로 제가 뭐 하나를 이제 또 영역을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또 쉐이프 모양에서 그냥 사각형을 하나 여기 선택을 해서 얘를 여기다 맞춰서 가로는 뭐 적당한 크기를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높이가 지금 얼마인지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몰라서 만약에 제가 수치가 대충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 54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540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충. 옆에 이거 뭐 키를 뭐 안 했는데 뭐 일단 이 정도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공통이니까 여기 왼쪽에 뭐를 하나 둘까요? 뭐 보드라든지 공지사항, 자유 게시판, 뭐 이렇게 메뉴가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한번 또 써볼까요? 버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폼도 있고 텍스트 입력하는 것도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크게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뭐 제가 헤딩 2번이라 할까요? 헤딩 2번 정도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보드랑 공지사항이랑 자유 게시판 이걸 만들어서 이거 3개의 객체를 복사를 해서 안에 내용물만 바꿀게요. 뭐 그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목을 뭐 일단 보드로 하겠습니다. 보드. 그리고 이거의 크기를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일단 한번 사이즈를 이렇게 놓아보고 대략 이렇게. 그리고 글자 크기는 한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20 정도로 하고 뭐 글자 색깔은 한 요정도 너무 안 보이네요. 한 요정도? 뭐 RGB로 치면 158, 158, 158인데 뭐 적당한 거 여러분 본인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객체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귀찮으니까 이 보드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 대신에 여기다가 제가 공지사항 그리고 글자 크기는 좀 더 줄여서 한 15 정도 이렇게 만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색깔은 뭐 흰색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또 그리고 이 개체를 뭐 조금 뭐 위치는 뭐 적당히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를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해당 뭐 내용을 뭐 여기 뭐 자유 게시판 하나 써볼까요? 뭐 자유 게시판. 그리고 이 보드랑 자유 게시판이랑 공지사항을 3개를 제가 컨트롤을 누른 채로 해당 이 박스들을 이 개체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각형 이 바운더리 경계 쪽에 이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면서 나 3개가 그룹으로 선택이 되었다라고 표기가 됩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뭐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세 개가 나란히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제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그러면 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뭐 예를 들어 체크리스트라고 하고요. 밑에는 예를 들어 책 뭐 리뷰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만 선이 있는데 뭐 선을 표현할 때 여기 이런 가로선이나 다른 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쉐이프에서 사각형을 선처럼 써도 됩니다. 일단 저는 그냥 가로선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뭐 기본 메인 화면 공통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자, 그럼 이 메인 화면 공통을 얘를 왼쪽에 있죠. 이거를 우클릭해서 얘를 페이지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 이렇게. 그러니까 메인 화면 공통을 복제해서 여기 이름에다가 이번에는 메인 화면 로그인 뭐 전 이렇게 할까요? 그럼 저는 이제 이 그 베이스가 되는 이 레이아웃을 이 공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로그인 이전 화면을 이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보통 이건 다들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통 레이아웃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 이제 사실 좀 감이 옵니까 이제? 뭐 해야 될지?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으면은 공지사항이랑 줄 하나 끈 거랑 밑에 여기 보면 이게 리스트죠? 이게 언어돌 리스트 맞습니까? 순서가 없는 리스트? 이렇게 한 묶음을 만들어서 이거를 복사 붙여놓고 여기 밑에 개체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빠르게 작성해 볼게요. 그 오른쪽 상단에는 이 열쇠라는 아이콘을 한번 끌어다 놓고 그 밑에는 뭐 지금은 이제 뭐 드롭다운 대신에 뭐 글 상자처럼 이렇게 해도 되니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여기 열쇠 아이콘부터 한번 볼까요? 열쇠가 있는지. 그럼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라고 혹시 있는지 키 이렇게. 뭐 얘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뭐 얘도 있네요. 그럼 얘를 쓸까요? 아무거나 일단 쓸게요. 이걸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요거를 쓰고. 뭐 색깔은 이거는 지금 테두리만 되어 있고 얘를 쓸까요? 요거는 이제 색깔을 여기 페인트 옆에 보면 색 변경하는 게 있죠. 이거를 흰색 이렇게 제가 바꿨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회전이 됩니까 이게? 잠시만요. 여기 동그라미 보면 회전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Shift를 눌려서 이걸 회전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상관없죠. 이거 위치나 모양 여러분들 개인 취향이니까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네, 뭐 키라는 옮겨놔봤고요. 그리고 요소 밑에다가 뭐 여러 개 뭐 텍스트를 하셔도 되고 쉐이프 모양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버튼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죠? 뭐를 해볼까요? 뭐 일단 마땅히 뭐 할 게 없는데 뭐 드롭다운을 이건 지금 드롭다운 눌려서 된 건지 안 된 건지 지금 조금 구분이 안 가서 뭐 일단 드롭다운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를 뭐 로그인 할까요? 로그인. 여기는 회원 가입. 그리고 지금 요소에 있습니다. 요소에 있고, 뭐 크기를 좀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이 정도. 그래서 뭐 지금은 아예 뭐 기능은 없습니다. 화면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 보자. 그리고 뭐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이거는 스케치만 하는 거라서 뭐 여기 어디 갔죠? 텍스트나 뭐 이거 한 제목 한 3번 정도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로그인 그리고 뭐 회원 가입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뭐 글자가 너무 크다 싶으면 줄여도 되고, 그리고 약간 좀 흐리게 하겠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운데 정렬이 이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크게 여러분들 이제 개인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되니까 뭐 일단 원하는 거는 그 제가 있는 걸 샘플을 보고 그대로 만드는 거니까 뭐 이건 제가 지우고 뭐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붙었다 싶으면 이렇게 약간 좀 띄워주시고. 예, 뭐 이렇게 뭐 대충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디 쪽에 공지사항이랑 그 밑에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뭐 제목 3번을 정도로 가지고 와서요. 여기다가 제가 공지사항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쉐이프라고 되어 있어요. 요소에 지금 제가 요소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뭐 쉐이프에 보시면 뭐 선이 하나 있죠. 뭐 임의로 하나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 정도 꺼놓고요. 그 밑에다가는 이제 그 리스트를 이제 가져와서 쓸 건데 찾아볼게요. 리스트가 넘어갔네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리스트에 대해서 뭐 박스 개체를 뭐 적당히 맞춰서 글자도 한 미리 이 정도 줄이고 해서 여기는 공지사항 1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뭐 그러면 나머지 자유 게시판이랑 책 리뷰는 얘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개체를 공지사항 이거 선 그리고 여기 리스트 3개를 개체를 3개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얘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붙여 넣어서
얘는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템플릿을 가지고 안에 내용을 이제 변경을 하면 뭐 기본적인 로그인하면 이전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안에 내용물 한번 변경해 보시고 여기 공지사항은 뭐 자유 게시판 그리고 이거는 책 리뷰 한번 변경들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일단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